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NN이 긴급 보도한 이 충격적인 현상. 세계 최강 미군들이 한국 근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는 아예 한국 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출범 직후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 근무를 2년 추가 연장시켰고 기지 내 학교까지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한국인 62.5%가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미군들 스스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열광하는 K컬처의 본고장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미공군 장교 라이언 톰슨. 그가 한국 귀화까지 고려하게 된 놀라운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공군 장교 라이언 톰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지금은 한국 귀화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텍사스 레클랜드 공군기지에서 통신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톰슨, 자네 오산 공군기지로 발령났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한국 전쟁, 김치,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관계.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 그리고 동료들이 가끔 이야기하던 K-팝이라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제겐 그냥 시끄러운 아시아 음악 정도로만 들렸었거든요. 부끄럽게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가득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오산이라고 입력했어요. 나오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 그게 전부였어요.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부대 식당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라이언, 너 정말 운 좋은 놈이구나. 마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야? 북한이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국은 지금 완전 다른 나라야.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몇 배 빠르고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완전 안전해. 그리고 음식? 맛없는 게 없어. 여러 동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보다 좋을 리가 없잖아.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사고방식이었죠. 발령 소식을 받은 지 한 달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년이라니 너무 길어.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 책자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외우려고 했지만 한글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 눈에는 그냥 이상한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제 책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나 봐요? 네,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시는 안전하고 편리해요. 분명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받은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공항의 첨단 시설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미군 픽업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곧 오산 기지에서 나온 차량에 탑승했고 서울 외곽을 지나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운전을 하던 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는 첨단 기술 국가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분명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산 기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기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기지 정문을 나서자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골목마다 빼곡한 식당들과 상점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당연히 한글이었고 영어 메뉴는 없었죠. Do you speak English?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No English. 당황한 저는 그냥 나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저를 붙잡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실행시키더니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는 문장을 보여주었어요. 이 순간이 제 한국 생활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추천 메뉴 있나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비빔밥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라는 번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비빔밥과 여러 개의 반찬을 가져왔어요. 이 많은 음식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다시 번역 앱을 꺼냈습니다. 반찬은 무료예요. 한국 음식 문화입니다. 그날 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저를 도우려는 그 여성의 마음,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발달된 한국의 모습. 어쩌면 이곳에서의 3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결국 한국 귀화까지 고려하게 만든 그 특별한 매력들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산 기지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응을 넘어 이상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독이었죠. 네,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사로잡은 건 믿을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나섰겠지만 기지 근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민수가 알려준 배달앱을 써보기로 했어요. 치킨 어때요? 한국 치킨은 세계 최고라고요.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앱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이 따뜻한 치킨과 콜라를 들고 와 있었어요.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매콤한 소스의 조화. 미국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새벽에 배달시킬 수 없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30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로 놀란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주말에 서울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민수가 지하철을 타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역에 들어서자 깔끔한 시설과 정확한 안내 시스템에 놀랐어요. 영어 안내도 있어서 티켓 구매부터 탑승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터졌어요. 1시간 남짓 만에 서울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있어도 지하철이 더 편해요. 이제 저는 민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확성과 편리함이었거든요. 세 번째로 저를 완전히 매료시킨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밤 늦게 서울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뉴욕이나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번은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는데 1시간 후에 찾으러 갔더니 그대로 있더군요. 주인은 웃으며 당연히 그대로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포기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돌아왔어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미처 몰랐던 K컬처의 진짜 위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K-팝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영어로 부르는 K-팝이라니. 그리고 그 멜로디와 에너지는 정말 중독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팝의 힘이구나. 그때 저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문화적 혁신이었거든요. 민수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드라마를 왜 봐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첫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북한 장교와 한국 재벌 딸의 로맨스라는 설정도 신선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190개국에서 방영됐다고요? 민수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제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유자차를 사 먹고 점심은 기지 근처 한식당에서 해결했죠. 저녁엔 동료들과 치맥을 즐겼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같은 기본 인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가게 주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런 작은 격려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였거든요. 어느 날 동료가 물었어요. 라이언, 많은 미군들이 힘들어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해? 잠시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 미국에선 그냥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는데 여기선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거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문화를 가르쳐 주길 좋아했어요. 민수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소개해 주었고 근처 식당 아주머니는 항상 새로운 음식을 추천해 주셨죠. 심지어 편의점 직원도 새로 나온 음료수를 보여주며 미국인들 좋아해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식당 아주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주말에 그분 집에 초대받아서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배웠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가족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발효 음식이 주는 건강함, 자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마음. 이런 것들이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이었구나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K-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웹툰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했죠. 민수에게 나 이제 한국인 다 됐나? 라고 농담을 했더니 그는 웃으며 아직 멀었어.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고 노래방에서 애국가 불러봐야 진짜 한국인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즈음 제가 깨달은 것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모두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든 결과물이었어요. 전 세계 1억 명이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담긴 문화적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년이 너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상해. 미국이 내 고향인데 왜 한국을 떠나는 게 싫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한국군을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미군도 물론 기율이 있지만 한국군의 체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모습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첫 합동훈련을 마치고 동료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합동훈련은 오산 근처 야외훈련장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통신장교로서 한국군 대위 김준호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준호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준호가 제 계획을 수정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방식으로 진행했더니 정말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어요. 라이언 대위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팀워크 좋았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죠. 그 순간 뭔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함이 단순한 군인 정신이 아니라 임무에 대한 헌신과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와 책임감이 한국의 저력이었던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한국식 회식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다른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어요. 처음으로 소주라는 술을 마셨는데 그 맛에 놀랐습니다. 미국 술과는 완전히 달랐죠. 건배. 준호가 소주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군대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준호는 가족, 학교 생활, 한국의 의무 군복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의 삶, 군 입대 이후, 한국에 온 소감을 나눴죠. 사실 처음엔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많은 미군들이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게 돼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조사에서 한국인 62.5%가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신뢰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준호와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저를 한국의 다양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한 번은 북한산에 등산을 갔는데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엔 이런 곳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있지만 느낌이 달라. 여기는 현대적인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느낌이야. 어느 주말 준호는 저를 자신의 부모님 집에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옥이었는데 처음 경험하는 온돌 바닥과 한국 가정식에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불고기, 갈비찜, 각종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많이 먹어요.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날 저는 진정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구나. 그때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한국군 동료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생했죠. 어느새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형제다. 어느 훈련 후에 준호가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어요. 주말엔 한국 영화를 보러 가고 한국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물론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점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심지어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직접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미국에서 온 신입 장교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든 게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정확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이지. 밤 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 게다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그렇게 특별해? 미국에 돌아가면 알게 될 거야. 한국에서 경험한 이 편리함과 안전함을 그리워하게 될 테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일상은 놀라운 편리함의 연속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쇼핑, 은행 업무까지. 미국에서는 몇 시간씩 걸리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해결됐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강국 한국의 힘이구나. 매일 감탄했습니다. 한 번은 스마트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제 폰을 습득해 신고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포기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돌아왔죠. 외국인으로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나눠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라며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을 20분이나 함께 걸었고 호텔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웃으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한 뒤 사라졌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그 친절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마저 들었어요. 과연 미국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이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잊을 수 있을까? 어느덧 한국에서의 3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캘린더에 날짜를 표시해 두고 보니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죠. 곧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단골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한 달 후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섭섭하네요. 우리 딸 결혼식도 못 보고 가는구먼. 주인 아주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3년 동안 이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특별한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때로는 포장까지 해주셨죠. 그분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슬펐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로 했어요.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니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준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북한산 등산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자고 했죠. 산 정상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라이언, 이제 진짜 한국인이나 다름없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아. 하지만 난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고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한국을 이해했으니까.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저에게 전통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뒷면에는 형제의 우정은 국경을 넘는다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 기지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많은 한국인 직원들과 미군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영상을 보는데 3년간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훈련 장면, 회식 모습, 여행 사진들.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라이언, 마지막 말해. 동료들이 외쳤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겨우 이 말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렇게 떠나기 싫은 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단골 가게들을 돌며 인사를 했어요. 편의점 직원, 카페 주인, 그리고 물론 식당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한국 과자 세트를, 카페 주인은 특별한 원두를, 식당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를 담아주셨어요. 미국 가서도 잊지 말고 또 오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친숙했고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았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안녕, 한국. 넌 이제 내 마음의 고향이야. 미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콜로라도 피터슨 공군기지에서의 새로운 임무는 바쁘고 도전적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준호의 부채, 책상 위에 남산타워, 미니어처, 그리고 냉장고에 마지막 남은 김치까지. 주말이면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마트에서 라면과 반찬을 사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라이언, 너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새로운 동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미국에 돌아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편리함의 상실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근처에 없고 음식 배달은 한정적이었으며 대중교통은 불편했어요.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한국처럼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간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공동체 의식, 낯선 사람에게도 기꺼이 도움을 주는 문화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중령님, 한국으로 다시 발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자네는 다시 가고 싶다고? 네, 그곳이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 근무를 2년 추가 연장시켰다는 소식이 있어. 그리고 내년에 오산기지에 자리가 날 수도 있어.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보게.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화상통화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정말로 다시 올 거야?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거야.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시켜줄게. 제주도, 부산, 강원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마침내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개월 후 한국 오산기지로 발령이 확정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2년이 아닌 4년 임기로 말입니다. 라이언, 너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그렇게 원하던 곳으로 다시 가다니.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닌 내 인생을 바꾼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느낀 감정들은 영원히 내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내일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한국 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미군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한국인 친구들은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이제 제 마음의 절반은 한국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같은 미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 창밖으로 미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라이언 톰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뛰어난 문화적 창의성이 만나 이룬 이 감동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열광하는 K컬처의 진정한 힘, 그리고 미국마저 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한국의 매력을 확인하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